21년 2월 26일 오늘 상승 종목 재료랑 원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워낙 장이 좋아서 급등을 하면서 이제 상승에 대한 여파가 오늘까지 이어질 줄 알았는데 금요일이라고 해도 뭐 좀 횡보하거나 약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했었는데 어제 밤에 나스닥이 급락을 했죠. 이제 하락에 대한 원인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 이 경제의 기본 논리 중 하나가 금리가 상승하면 이런 유동성 자산 시장들 이런 주식 같은 시장이 충격이 좀 옵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떨어지고, 뭐,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이 오르고,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지식인데, 어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이 완전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제 그에 대한 충격으로 오늘 한 8시 40분, 50분 이때도 좀 개파락이 좀 심하게 우리나라 시장도 나와 있었는데, 막상 장이 열릴 때쯤 좀 많이 그래도 오르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좀 우리 시장은 버텨주나 기대를 했었는데 장이 열리자마자 급격한 투매가 나오면서 좀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반등이 중간 떨어질 때마다 한 번씩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박스권 흐름으로 좀 지수는 움직였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모습이었죠. 반등이 나오더라도 점점. 그리고 이제 장이 끝날 때쯤 이제 마지막에 돼서 좀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일단 지수에 대한 일봉 차트를 보면 결국 아직 이 박스권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 3000선 살짝 깰 때마다 한 2950선, 3000 이 사이를 좀 계속 지지하면서 여기가 바닥, 여기 이 부분을 계속 지지하면서 반등해주고, 다시 뭐 박스 상단으로 가면 이제 다시 부딪혀서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박스권 전략 활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밑에 내려올 때마다 한 2900선에서 3000 이 사이에 내려올 때마다 바닥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런 반등을 조금씩 먹을 수 있겠죠. 대신 만약 이 박스를 깨는 하락이 한번 크게 나온다면은 좀 경계를 하셔야 합니다. 그때는 웬만하면 손절을 하고 대응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어쨌든 이제 지금 오늘 지수 하락의 원인이 미국 국채금리 급등이었기 때문에 미국 국채금리를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변동성이 워낙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고 싶다면 이제 뭐 해지 상품으로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을 조금씩 사놓는다거나 뭐 인버스를 산다거나 아니면 해지 정도의 목적으로 너무 많이 사도 안 되겠죠. 그것도 적당히 사놓는다거나 뭐 현금을 보유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래도 아직 이 박스를 유지해주고 있으니까 이 박스 내에서만 움직여준다면 그래도 오히려 수익 낼 기회를 잘 잡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박스 하단에서 매수해서 상단 올 때쯤 비중 줄이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박스 많이 깨면 바로 손절해주고, 이제 오늘 재료를 보면은 역시 이제 품절주가 이제 장이 안 좋을 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장이 안 좋을 때마다 품절주가 움직였는데 이제 KCS가 오늘은 대장. 기존에 이제 신라섬유랑 양지사가 돌아가면서 대장을 하다가 KCS로 이제 바톤 터치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순환매가 돌고 있죠. 하지만 반대로 이제 신라섬유나 양지사는 좀 약했습니다. 뭐 아무리 이 품절주들이 장이 안 좋을 때 움직인다 하더라도 결국 대장주 아니면 뭐 2등주 정도만 좀 견조하게 그래도 움직여주지, 후발주들은 뭐 장이 안 좋으면 같이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못해도 2등주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디지털 화폐도 오늘 좀 강했던 테마인데 이제 각국에서 디지털 화폐 도입 관련 뉴스가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KCT, K사인, 한국전자금융 등이 오늘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 조금씩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제 한네트 같은 것도 살짝 좀 상승이 나왔다 밀리는 모습이었고, 아무래도 오늘 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결국 대장주 정도가 아니라면은
윗꼬리를 달고 무너지는 종목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주 얘네들도 좀 잊을만 하면은 한 번씩 움직이는데 이제 부광약품 치료제 임상 이상 완료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한국 BNC, 뭐 녹십자 웰빙, 그리고 녹십자 웰빙 이제 치료제를 개발 중인 라이넥주의 이상을 26일 승인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얘네들이 상승. 그 외 현대바이오도 있었지만 상한가 근처에서 상한가 못 가면 윗골이 길게 달며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뭐 항상 조심하셔야죠. 워낙 좀 단기간에 워낙 빠르게 급등했던 종목이고 이제 좀 움직임도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워낙 또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고 이게 또 상한가 장도 안 좋았는데 이제 상한가 근처에서 상한가를 바로 안 닫아준다 그러면은 바로 이 실망 매물이나 쏟아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현대바이오란 종목은 솔직히 이제 자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보유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관망하시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물론 또 이러다가 또 시간 지나서 다시 막 급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련주 동원금속 이제 타이거 우즈가 타고 있던 GV80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차량 전면부는 파손됐지만 내부가 거의 손상되지 않은 모습에 현대차 안정성이 시장에서 주목받는 모습이고 이제 현대차 그룹의 40년간 범퍼와 도어 프레임 등을 납품한 동원금속이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관련 기사를 쳐보시면 네이버에 쳐보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라고만 쳐도 기사가 나오고 어제 이게 기사가 나왔는데 어제는 동원금속이 막 그렇게 강하게 주목받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동원금속이 좀 강하게 주목받는 모습이고 GV80이 이제 제네시스죠. 제네시스. 어떻게 이렇게 호재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차 관련해서 호재가 좀 나오면서 관련 자동차 주인 동원금속이 상승했고 뭐 그 외에도 구형테크 근데 이제 구형테크랑 기아차도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얘네들은 약간 애플카 관련 이슈가 조금 기사가 뭐 그거 관련해서 기사 나오면서 얘네들 같이 움직인 것 같고 뭐 MVH 코리아 같은 종목도 오늘 현대차 관련한 종목 중 하나인데 상승했다가 약간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석유 국제유가 강세가 이어지면서 이제 석유 관련주들 한국석유, 미창석유, 홍교석유 이런 종목들 한국 석유 같은 경우 우상증자 이슈도 있고 최근에 2연상을 가면서 또 다른 석유 관련주에 이런 기대감을 좀 대장주로서 좀 그런 다른 후발주들 좀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쿠팡 관련주 동방 말고도 뭐 KTH도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뭐 미래생명자원, KCTC도 뭐 장중에 약간씩 상승은 있었어요. 밀렸다가 좀 반등하는 모습은 있었어요. 뭐 KCTC나 KTH가 한 번씩 대장을 했지만 어쨌든 동방이 제가 알기로 쿠팡이랑 사업 파트너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 좀 어떻게 보면 이 테마의 대장은 동방이 좀 꽉 잡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이게 얼마나 더 움직일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바닥에서 몇 배야? 동방 같은 경우 지금 가격으로 해도 바닥에서 거의 한 5배는 올랐기 때문에 고점으로 하면 6배, 6배, 6.5배 정도 올라서 이게 얼마나 더 갈지는 조금 감이 안 옵니다. 리스크 관리하면서 매매하실 필요 있어 보이고요. 가덕도 관련주로 동방성기 어제 또 가덕도 관련주들이 좀 최근에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오늘 좀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이 동방성기 말고도 다른 가덕도 테마도 움직였지만 이제 동방성기가 좀 그나마 종가 기준으로 가장 강했고요. 이제 문 대통령이 가덕도 방문하면서 좀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개별호재 같은 경우 HLB 생명과 HLB 주주보상 차원 무상증자. 근데 얘네들은 지금 이 무상증자가 지금 문제가 아니죠. 좀 이 풍문 지금 이 허위 공시에 대한 이거를 좀 이게 좀 찜찜해서 투자하기 조금 무섭죠. 어쨌든 이 해명 영상을 보게 했는데 조금 너무 말이 많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원하는 대답도 좀 속 시원하게 해준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좀 매수는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좀 리스크가 있어 보여서. 아니 뭐 하락을 많이 했을 때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매수를 해볼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얘네들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 좀 신규 진입하기는 좀 무서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안 하면 손실은 안 보니까 다른 종목,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다른 좋은 종목을 매매할 것 같습니다. 그 외 재료가 약간 모호하고 불명한 종목으로 하이스틸. 얘는 좀 여러 가지가 좀 껴있어요. 이제 오늘 10대1 액면 분할 관련한 기사가 나왔었는데, 사실 액면 분할 자체가 뭐 큰 호재라고 볼 순 없어요. 그냥 뭐 악재도 아니고 그냥 액면 분할 한다 뭐 이런 건데, 대신 이제 뭐 개미들의 조금 투자를 유도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이 예전부터 막, 막 테슬라나 막 카카오 같이 뭐 개미들이 막 사고 싶어서 안 달라는 종목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액면 분할 자체가 엄청 큰 호재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했는데, 오늘 어쨌든 좀 급등이 나왔는데, 이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품절주로 약간 엮여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 품절주 관련 얘기도 조금씩 나오는 거 보면 뭐 실제로 유통 물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이스틸이 한 46% 정도. 그리고 이제 원자재 슈퍼사이클 뭐 나오면서 철강주도 움직일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글들이 막 떠도는데, 오늘 명확한 재료 같은 경우 나온 건 없었습니다. 그냥 이런 글들이 조금 떠돌고 있다. 10대1 액면 분할은 뭐 확실히 기사로 나오긴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올라간지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좀 재료가 모호해서 여기다 넣었고, 테라셈 관리 종목인데 이제 엠매치 기자를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할까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관리 종목이고 조금 상승에 대한 원인이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서,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은 매매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냥 이렇게 알고만 있으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안 좋았는데 오히려 이런 때 큰 수익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거나 고칠 만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